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결합과 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진을 보면요. 줄다리기 시합에서 줄을 당기는 힘이 큰 쪽으로 줄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분자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분자는 공유결합의 결과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자쌍을 공유할 텐데 그 전자쌍을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냐, 전자를 누가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성질 그리고 전체 분자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누가 더 전자쌍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앞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공유결합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끌어당기면 전기음성도 값은 커질 거고 더 잘 못 끌어당기면 전기음성도 값은 작아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책에서 선생님이 캡처한 거라서 약간 화질이 좋지 않은데요. 책에 보면요. 교과서에 봐서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이라는 건 아래로 내려갈수록이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2단원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주기성을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맞아요. 전자껍질 수. 전자껍질 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양성자수.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세 번째는 전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이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전자껍질 수. 그걸로 고려가 안 되거든? 2번으로 넘어간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래서 양성자수.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세 번째 전자수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전자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전기음성도, 즉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이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쵸.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같은 족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글씨 너무 이상하다. 자, 줄어들어요. 자,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전자껍질 수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될까? 자, 전자껍질 수는 같기 때문에 이건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핵의 힘은 어떻게 돼요? 핵의 힘은 더 세진다. 이게 무슨 단어가 있었죠? 맞아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즉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는 커진다. 커지게 되겠죠. 그 이유까지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기음성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런 값이 돼요. 자, 앞에서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같은 족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졌죠?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졌고, 자, 같은 주기에서는요? 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이 얘기를 전기음성도는 얘 자체가 지금 주기율표라고 하면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걸 잠깐 기억해 볼까요? 이건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2단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기성을 배울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처음에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어디로 갈수록 커졌죠? 화살표 어떻게 했었더라?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졌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 더 했었는데 유효핵전화 말고 뭐 했었죠? 그쵸. 이온화 에너지 IE라고 쓸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자, 위로 갈수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는데 누구랑 결국 우리가 경향성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기음성도랑 결국 경향성이 같은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가 붙어 있었던 걸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이죠. 그 말은 안쪽에 있는 원자핵이 강하게 잡아당기면 강하게 잡아당길수록 빼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음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음성도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느냐, 누가 더 강하게 잡아당기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음성도는 경향성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온화 에너지는 중간에 역전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까지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하나에 대한 얘기예요. 원자가 하나 있을 때 이 전자를 빼낸다 라는 얘기인 거고, 전기음성도는 커플이야, 커플. 어떤 원자랑 어떤 원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전기음성도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경향성은 원자 반지름과는 반대, 이온화 에너지와는 동일하게 가는 걸로 전기음성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딱 4개만 외우면 돼요. 자, 4개를 외우는데 가장 큰 애 누구예요? 지금 독보적으로 큰 애? 가장 독보적으로 큰 애는 네,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얘 몇이에요? 4.0. 4.0으로 독보적으로 커요.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애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산소가 3.5로 얘는 그 다음으로 크죠. 그리고 나서는요? 같네요. 질소와 염소가 3.0으로 같아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질소와 염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미세하게 질소가 조금 커요. 왜냐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상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하지만 얘네 둘은 비슷하다. 선생님 이거 부등호 이렇게 된 거를 비슷하다라고 한 걸 지금 90도 돌린 건 거 알죠? 뭐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 4가지를 딱 외우면 된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이 4가지에서 거의 다 나와요. 수능이 됐든 뭐 내신이 됐든.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지? FONCL 이거 외우는데 이건 우리 학교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폰클이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폰클, FONCL, 폰클 이렇게 외워서 4개, 가장 큰 애들 4개만 외우면 사실 다른 애들은 거의 다 얘네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결합을 제대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요거는 뭐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성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는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였으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지고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전기음성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전자껍질 수가 많아진다. 즉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감소하게 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화살표를 따른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얘기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기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다. 둘 사이에는 비슷하다. 네. 자, 이거 전기음성도를 찾아 쓰고 이건 찾아서 한번 교과서에 풀어보세요. 앞에다가 그냥 앞에서 그 값을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전기음성도는 감소한다. 전기음성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원자 반지름이 커지므로 전기음성도는 감소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결합에서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애들끼리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무극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몇 개? 얘는 1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전자쌍을 누가 더 잡아당길 것인가? 그걸 보면 누구 하나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애가 없어요.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도 플러스가 아니고 누구도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무극성 결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다고 해요. 염화수소. 자, 그랬을 때 공유 전자쌍은 하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3개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잡아당기느냐,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느냐, 이게 요점인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긴다고. 아까 폰클에 있었잖아. 얘는 염소가 더 전자쌍을 많이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염소는 조금 더 수소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를 띈다. 근데 조금만 더 마이너스니까 델타 이렇게 써요. 델타. 얘는 뭐냐면 너네 막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델타 있죠. 이거의 소문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델타. 얘는 앞에서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건 변화량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더 큰 변화량을 얘를 델타, 라지 델타를 쓰는 거고, 소문자 스몰 델타를 쓰는 건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다. 그리고 수소는 그럼 반대로 보겠어요? 미세하게 플러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부분 전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요 바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는 애들끼리는 극성 결합을 한다. 됐죠? 근데 말이죠, 이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크잖아요. 그럴 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뺏어가 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거고, 뺏긴 애는 양이온이 되겠죠? 다 뺏긴 애는 양이온이 되니까 얘네들은 누구 하나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월등하게 커버리면 얘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이온 결합 물질 NaCl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기음성도가 0.9, 얘가 3.0이거든요. 이 차이가 2.1이에요. 보통 전기음성도 차이가 서로 2.1이나 2.0 이상인 애들은 이온 결합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2.0 혹은 2.1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다는 게 왜 이온 결합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됐나요? 공유 전자쌍을 아예 뺏어가 버리니까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얘는 양이온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H2랑 HCl, 얘가 무극성 결합, 얘는 극성 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무극성 결합 혹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전기 음성도와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는 물질들, 그런 애들이 누가 있느냐?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된 이원자 분자 같은 애들, 얘네들 H2, N2, O2 이런 애들은 줄다리기를 했을 때 누구 하나 이기고 지고가 없다. 그래서 부분전하, 누구 하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는 무극성 공유결합 혹은 무극성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번에는 극성결합. 극성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는 애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자, 보면 HCl 같은 경우에서 공유 전자쌍을 누가 당기느냐? 염소가 더 많이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는 전자를 얘가 더 많이 잡아당겨 하는데, 그래서 얘는 부분전하가 마이너스야. 부분전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부분전하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소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플러스겠지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화살표는 이게 극성의 크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극성의 크기나 방향을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분자인데요. 그 안에 있는 결합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결합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극성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쌍극자가 무슨 말이냐? 쌍극자는요, 극이 쌍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누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쌍극자, 쌍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하나의 분자에 쌍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얘는 부분적인 애니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 크기를 나타낼 때는 쌍극자 모멘트, 요 화살표로 나타내게 된다. 근데 그 화살표의 길이와 얘네들의 크기는 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렇게 뮤는 Q 곱하기 거리. Q는 뭐냐면요.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R은 뭐예요? 얘는 거리. 쌍극자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는 화살표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크기를 나누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얘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인 거죠?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 이유는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되는 거고요. 극성 공유결합,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보면 HBr, HF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분 전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색깔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0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누구 하나가 전자를 아예 뺏어가서 음이온이 되는 거고 누구 하나는 양이온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뭐 얘는 공유 결합성이 커진다, 이온 결합성이 커진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유 결합성이나 이온 결합성은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공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딱 공유 결합성만 있다. 혹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성만 있다가 아니에요. 둘 다 모두 공유 결합성, 이온 결합성이 있는데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공유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쉬워 보이는데 자, 봅시다.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으로 구분해 봅시다. 자, 질소는 N2예요. 그래서 N과 N 사이에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죠. 얘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뭐 얘는 무극성이겠지. 둘밖에 없으니까. 자, 이산화탄소를 한번 볼까요? 얘는 CO2. 이렇게 이제 구조 그릴 수 있겠죠? CO2예요. 자, CO2를 봤을 때 요 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결합을 얘기할 때는. 전체 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유결합 안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극성 공유결합이냐 이 두 개를 지금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 자체 이 두 개만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O와 C가 만났기 때문에 얘는 다른 원소들 사이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자, 그럼 이쪽은요? 이쪽도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브롬이나 수소를 놓고 봤을 때도 얘네도 극성 공유결합이겠죠? 네, 답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원자들 사이의 결합의 극성의 세기가 큰 애들 누가 제일 클까요? 여기서 누가 제일 커요? 얘기했죠? 플로리는 4.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HF가 제일 클 거고요. 그리고요. 폰클이었잖아요. 폰클. H랑 O 사이에 결합 극성의 크기가 더 커요. 그 다음에는 N과 O, H 사이에 그리고 얘예요? 클 나왔으니까? 아니죠. Cl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크고 얘가 제일 작아요. 왜냐하면 전기음성도 차이는 0이잖아요. 그래서 극성의 세기는 가장 작을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뮤는 Q 곱하기 R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가 있느냐? 뮤가 0이냐? 뮤가 0이 아니냐? 이 딱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뮤가 0이라는 건 둘 중에 Q랑 R 중에 누가 0이라는 소리예요? Q일까요? R일까요? 거리가 0이다? 핵 융합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Q가 0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무극성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뮤가 0이 아니다. 뮤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Q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전하가 있는 애들이구나. 얘는 극성이구나.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뮤는 뭐고 Q는 뭐고 R은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쌍극자 모멘트의 값, 그러니까 뮤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만 놓고 보면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분자 구조를 알게 되면 이 분자 전체는 그래서 극성 물질인가 무극성 물질인가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잘 기억해야 될 건 오늘은 원자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의 극성을 배운 거다. 분자의 극성이 아니라 결합의 극성을 배운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 수고했어요. 안녕.